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의 시마당에서 여러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까지 연결된 길을 여러분이나 제가 걸어와서 오손도손 앉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추상적, 또 하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메소드라고 하는 의미겠죠. 너 이거 해결할 길이 있니? 그때 방법,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것은 ROAD, 로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그 도로, 저는 항상 어떤 낱말이 있을 때마다 추상적,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 길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했을 때 대로변이냐 아니면 신장로, 새로 만든 도로, 이것은 매우 멋진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시대 때, 즉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점하에 있을 때 새로 도로를 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농작물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네들의 농작물을 수탈, 강탈하기 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신장로, 이름 참 예쁘지만 속뜻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솔길인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려면 논두렁길이나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구겨진 넥타이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김강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음악의 운율처럼 리을이나 이응 등의 유성음을 써서 어떻게 보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운율을 느끼게 쓰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1930년에 김용남 등의 시문학파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오솔길을 아버지의 구겨진 넥타이처럼 표현한 사람은 김광균입니다. 1934년에 모더니즘, 이미지즘, 시를 보면 한 폭의 회화, 즉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 지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A에서 B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볼 수도 있겠고,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세계로 연결시켜준다는 하는 것은 은폐된, 폐쇄된 자아를 열어주는 시작일 수도 있다. 또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어떠한 대상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길은 만남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길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시골길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없었던 60년, 70년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우마차가 지나갑니다. 소가 마차를 끌고 쭉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 큰 마차 바퀴가 있고, 가운데는 소만 밟고 가기 때문에 풀이 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은 수레바퀴 길, 그리고 가운데는 풀이 나 있는 길. 참 재밌는 형상이죠. 여기는 길, 그리고 여기는 풀, 그리고 여기는 길.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 길의 모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길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뜻으로
수단 방법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구체적인 도로의 의미로 일제강점하에 신장로까지 접근해 보기도 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길은 열림의 세계를 또는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라고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 과정에 서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언젠가는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삭막하기만 하고 또 불안하기만 하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세계가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 관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작은 글을 썼는데 내가 죽거들랑 관 속에 무엇을 넣어주세요 할 때 그 무엇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늘 강의를 듣고 좋아했었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100세인 김영석 교수와 또 지금은 숭실되지만 그 당시에는 숭전대학교 철학과의 안병욱 교수가 계셨습니다. 물론 또 한 분은 서울대의 김태길 교수. 세 분 모두 1920년생으로서 모두 살아계시다면 100세인데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만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안병욱 교수의 죽음에 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당신은 만약에 죽거들랑 관 속에 성경과 논어 두 권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혹 죽게 되면 관 속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시집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커피를 좋아했으면 커피를 넣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